왜 소비자를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드는가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아메이 제품은 정말 좋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이런 가치들을 넣어서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기술도 어마어마하고 마인셋도 어마어마한 그런 제품을 딱 넣어서 저희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사업하기가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제품의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제품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아까 그랬잖아요. 나랑 신뢰가 형성이 안 됐어도 소비자는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제품을 설명하고 가치를 설명하니까 이분들이 제품을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죠? 우리가 하다 보면 자산 수입 얘기하고 멘토십 얘기하잖아요. 그 이분이 자산 수입도 벌고 싶어요. 그 예거 시스템을 계속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홈미팅도 열렸어요. 그 사업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업을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업라인 만나서 업라인하고도 몇 번 미팅을 하고 이제 미팅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팅에서 계속 배워요. 자, 이렇게 했던 이 중간 사업자, 그 연결했던 사업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했구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소비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는 그 과정에서 신뢰 형성도 똑같이 돼야 되는데 이분이 제품을 더 좋아하고 회사를 좋아하고 멘토십을 좋아하니까 계속 애용자 정신이 커지니까 나하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착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나하고 관계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제품이 좋고 회사가 좋고 업라인의 멘토십 때문에 나온 건데 그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연결을 계속 해줬기 때문에 나하고 신뢰가 깊어져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사업을 하는 거는 어디서 받아요? 어마어마한 가치니까 여기서 받아가죠. 근데 사업을 시작하면 나하고 신뢰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하고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를 딱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이분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나를 찾느냐 안 찾느냐를 보면 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찾는 사람은 나하고 신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숨는 사람은 나하고 신뢰가 안 된 거죠. 그죠? 자, 했는데 나하고 사업을 시작해보니까 이 사람이 업라인 말은 듣고 미팅에서는 잘하는데 내 얘기 잘 안 듣는 거예요. 내 말이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신뢰를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그 다운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네, 미워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진짜 미워지기 시작해요. 당연하죠. 신뢰가 형성이 안 되면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죠.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라지는 케이스가 진짜 많습니다. 정체되고 사라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제품을 갖고 사업을 한다고 다 성공하던가요? 아메이 제품은 성공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공이란 말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자기가 원하는 고를 다 이루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은 회사의 가치가 있고 똑같은 그룹에서 똑같은 업라인한테 배우는데 왜 자기가 원하는 고를 다 똑같이 이루지 못할까요? 제품은 똑같은데 사업도 똑같고 가르쳐주는 거 똑같고 미팅 내용이 제가 뭐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업라인이 다 다르지 않잖아요. 왜?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는 거죠. 그 차이는 뭐냐면 나잖아요. 나라는 상품. 우리는요 상품 개발을 안 하죠. 여러분 상품 개발하세요? 상품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진짜 대박 상품 만들어줬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상품입니다. 내가 상품인데 이분들이 사업에 대한 개념을 잘 보시면 이분들이 사업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사업은 뭐냐면요.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거가 사업이라고 아예 그게 뿌리 깊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냥 그게 너무 뿌리 깊이 박혀가지고요.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타나요, 여기.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서비스나 상품이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 팔리겠죠. 그럼 팔리면 그 이윤이 돌아오겠죠. 근데 그 이윤에 대한 도덕적인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 이윤은 어떻게 돼요? 결국 내가 사업을 그 네트워크를 유지시키고 사업을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의 설비를 어떻게 해요? 재정비하는데 사용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사업에 설비가 없잖아요. 그 누구예요? 내가 사업의 설비잖아요. 그죠? 그 내가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나를 팔아봤을 때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상품을 팔았는데 이게 팔리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품을 만드는 방법을 바꾼다는 거죠. 자, 내가 밖에 나가서 나를 팔아봤어요. 신뢰관계를 해봤어요. 근데 팔리질 않아 내가. 그럼 뭘 해야 돼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나를 고쳐야겠죠. 그렇죠? 수정해야겠죠. 그래서 또 팔아봐요. 계속해서 수정해서 팔고 그래서 팔릴 때가 오겠죠. 조금씩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 팔린다는 의미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컴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네트워크를 유지시키는데 다시 재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내 설비를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재정비하는데 교육이죠. 교육하는데 재투자하는 게 먼저인 거죠. 이게 이분들이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이요 이 아메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품을 믿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죠. 제품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 성공에 대한 집념이 있어야 된다. 인내죠. 집념, 그릿이죠. 그릿. 집념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네, 사장님. 다른 사람한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업에 대한 관심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관심 있으세요? 어떻게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죠?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대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돈 번다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돈 번다고 얘기하는 거. 오케이. 또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 사람에 대한 관심.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자,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 원칙은 사업에 대한 관심이다. 제품이나 정책에 대해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려면 자신의 네트워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특히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이나 아이디어들과 끊임없이 접촉해야 한다 하고 쭉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업이 그냥 사람이에요. 사업은 사람이라는 이게 사업이 왜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지 사업이 잘 되는지 굳이 설명을 안 하세요. 그냥 사업에 관심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 관심 갖는 거로 그냥 뿌리 박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냥 그래요. 여기 보면 사업 얘기가 다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그거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은 보면요, 사람이 먼저입니다라고 써놓은 기업이 있어요. 그럴 이유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뿌리 박혀 있거든. 그런 얘기를 굳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뿌리 박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계속 설명을 드려야 돼요. 뭐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는 이제 이해가 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처음엔 이게 잘 안 됐거든요. 나는 어떠냐는 거죠. 나라는 상품이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나? 점검을 해야죠. 자, 이게 점검이 되나요? 자, 아까 과거 교정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첫 번째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비타민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내가 정말 도움이 됐나?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할지 미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정말 도움이 됐나? 누가 점검해 주죠? 멘토. 물론 도움이 안 된 건 아닙니다. 근데 내 실력에 내 확신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그죠?
내가 이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대화 이 사람을 잘 못 읽고 파악을 못해서 요만큼밖에 도움이 안 됐어요. 도움이 안 된 건 아니죠. 도움이 된 겁니다. 근데 이만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그럼 요 갭을 배우면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만큼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더 좋은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 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로슈머 마케팅이 이게 한 단계 가려면 자, 소비자 만드는 게 돼야 애용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소비자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품에 대한 확신. 제품에 대한 확신을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회사의 본질과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제품의 차별성을 이해하는 거. 그게 어떻게 자산 수입이 되는지 이해하는 거. 그거를 멘토십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배우고 있는지 하는 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느냐. 스토리로 전달해야지 따 이게 아니잖아요. 핑퐁으로 전달하는 거. 이걸 계속 배우는 건데 이게 여러분이 소비자를 만드는 데서 계속 소비자를 만들고 하는 데서 내가 이게 계속 배워지고 이걸 통해서 계속 배워지고 교정되고 상품이 업그레이드되고 더 깊어지고 제품 전달이 더 잘 되고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하면 그 소비자들이 애용자가 될까요? 내가 확신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도 애용자가 되는 거겠죠.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확신이 커질수록 소비자에서 애용자로 가는 거겠죠. 그렇죠? 내가 확신이 커질수록 프로슈머로 가는 거겠죠. 그렇죠? 거기서 자산 수입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본질과 가치 철학이라는 열매가 상품으로 우린 주어졌지만 그 열매가 나여야 되잖아요. 나라는 상품이 이 본질과 가치, 이 철학이 녹아 들어간 상품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계속. 그죠? 맞죠?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분이 그냥 요 상품 갖고 전달해서 돈을 벌려는 생각을 가졌는지 아니면 내 삶을 이렇게 자유기업 정신에 맞게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 변화하고 싶어 하는지를 QP해서 그분이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찾아야 되죠. 그죠? 나라는 상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니면 요 제품만 이용해서 돈을 벌렸는지 요 차이를 잘 구분해야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 삶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QP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해가 팍팍 된다. 네? 이해는 돼요? 선생님? 아, 이해는 돼요. 그럼 됐죠. 선생님. 이해만 되면 이제 적용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그렇죠. 모든 것은 적용의 문제입니다. 근데 해봐야죠. 이해가 됐으면 해보면 내가 얼마큼 이해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요거밖에 이해가 안 됐구나. 그러면 나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걸 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 이 마인드셋이거든요. 티처업을 하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성향 분석 왜 하죠?